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가능성에 모아진 시선. 자,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연준의 9월 FOMC죠. 예, 모든 눈이 어떤 사이즈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나올지 전 세계가 이번 한 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2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이번 금리 관련되는 부분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 이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이제 선물 지수를 보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소폭 플러스, 다우와 S&P 선물 쪽에도 강보합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이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오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리보세라님의 가능성에 대한 모아진 시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빨라도 이제 내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NDA 신청이 얼마나 빠르고 어떤 기대감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느냐가 이후에 어떤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회사에서도 이제 9월 28일 유중 기준일 전까지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님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에스모 학회 이후에 NDA 신청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위암으로 NDA 관련되는 부분에서 프리 NDA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제 완료를 못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지금 같이 이제 기사에서는 나오고 있지요. 리보세라님은 잘 알다시피 항암제 중에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가 아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신생혈관 억제를 억제하는 부분이죠. 중국에서는 이미 아이탄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도부터 위암 3차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간암 2차로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중국 쪽에서는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1조 가까이 판매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전 세계 판권은 중국 쪽은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HLB 생명과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HLB는 리보세라님이 여러가지 이제 적응적으로 개발 중이죠. 임상이 완료된 위암, 그 다음에 이제 간세포암, 선양 남성암, 그 다음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기타 여러 이제 적응적으로 임상 관련되는 부분으로 개발 중이지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에스모에서는 병용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만과 같이 했는데, 요거는 이제 PD1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투르다랑 옵디보랑 요 부분하고 같은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세포암은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에 대한 어떤 니즈가 큰 분야다. 2020년도에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이 받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임상이 글로벌 제약사와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었던 임상 데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간세포암 치료제 중에서 가장 긴 OS 값을 지금 넥사바 대비해서 통계적 위성으로 22.1개월 정도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 OS는 이제 암 진행에 상관없이 이제 투여하고 사망 때까지 어떤 생존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PFS 값은 OS에다가 이 PD라고 해가지고 일정 이제 암 병변 크기가 커지는 부분을 합한 게 이제 PFS 값입니다. 그래서 둘 다 OS 값도 22.1개월이었고요. PFS 값도 5.6개월로 넥사바 대비해서는 지금 다 우위에서 어떤 결과, 그리고 이제 2차 지표 중에서는 이 CR과 PR과
SD를 같이 이제 결합한 ORR 관련되는 부분들도 높게 이제 반응률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는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OS 값, PS 값, ORR 관련되는 부분에서 넥사바 대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부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사에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80.5 정도가 나왔죠. 나머지 이제 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은 한 56.5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발루맘과 트레멜리무맘 병용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두 가지를 해서 지금 올해 4분기에 이제 결정이 되는 어떤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부작용은 한 25.8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 다음에 이제 키트루다와 램바티닌 관련되는 부분도 61.5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해성 입증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뭐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슈의 이제 이 부분은 2020년도 허가를 받았고, 이건 올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4분기 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든가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프리-NDA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NDA 어떤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도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반응들이 보면 우호적으로 좀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는 세 가지 부분이 항상 이제 시장에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값이 좋아야 되고, 뭐 효능이라든지 부작용들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이제 허가를 받겠죠. 그럼 허가를 받고 나면 또 이제 뭐 승인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NDA 신청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럼 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잘 팔 수 있을까? 요런 어떤 1, 2, 3번에 대한 어떤 우려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 부분들 잘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간암 치료제는 신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체 암 중에서 6번째로 발병을 하고 평균 생존율이 40%가 안 되죠. 그래서 폐암대암으로 사망률이 높은 어떤 부분이 있고, 뚜렷한 어떤 치료가, OS 값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소라페넴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램바티닉 같은 경우 허가가 되었다는 만큼 그만큼 어떤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는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OS 값만 조금 이제 확장을 시켜도 대부분 좀 승인을 해주는 어떤 부분인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병용이 나오면서 병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승인받은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은 굉장히 비싸죠. 둘 다 이제 아바스틴은 이제 항체치료제고 티센트릭은 면역관문 억제제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연간 약가가 한 4억 원 정도 달하기 때문에요. 그 리보세라든가 캄넬리주맘은 여기에 거의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경제성을 또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니까 이제 복용상의 어떤 편의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FDA 승인되어 있는 1차 치료제는 2007년도에 넥사바, 2018년, 19년도에 렘미바, 2020년도에 로슈의 티센트릭 아바스틴 형태죠. 그래서 바이엘과 일본의 에자이와 스위스의 로슈가 2007년, 2018년, 2020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근기다라고 표현할 만큼 병용으로 많은 어떤 임상이 진행되고 결과값으로서 이 간암 환자들의 어떤 치료 옵션의 다양화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기사를 보면 비즈니스 와치의 기사에도 보면 이번 임상 데이터에서 우려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레이드 3급은 의료진들이 처방을 해야 몸에 이상이 없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간세포
효소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머지 비교 대상보다는 이게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병용에 관련되는 투여 기간이 2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지금 시장은 좀 이제 이 부분의 우려를 계속 이제 주가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나 관리 자체가 강경화라든지 이런 기저질환과 같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힘들고 개발도 힘든데, 그래서 독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참여자 70% 이상이 또 중국 환자다. 그래서 인종의 이제 다양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뭐 지적들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회사가 밝혔듯이 이 80%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어떤 부분 아니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고혈압으로 충분히 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인종 프로파일도 FDA와 동의하에 어떤 진행됐던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발병에서 중요한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관계없이 이제 일관된 데이터의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회사는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020년 티센트릭 아바스테의 병용요법과 비교했을 때 이제 OS값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그렇게 좀 차이가 그렇게 또 많이 안 난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데이터에서는 우위성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작용, 인정별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논란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라든지 트레멜리무맘의 어떤 여기도 아까 보셨듯이 이상 반응은 굉장히 좀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임상 데이터의 그 1차 데이터 값이 좋은 거는 분명하지요. 근데 이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100% 확신은 사실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NDA 신청과 FDA 어떤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HLB 회사는 에스모 결과를 바탕으로 아예 뭐 통계적 위성이 확보가 안 됐으면 뭐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약물 자체가 이제 FDA 승인된 약물이 아니지만 FDA와 커뮤니케이션 해서 동시에 패키지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NDA 신청을 넣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티 그 우선 심사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신청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NDA 어떤 과정보다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10월 달에 프리-NDA 회의에서 이제 분위기와 뭐 1개월 위에 나오는 회의록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차트상으로 분위기 보면 장중에 이제 42,000, 그러니까 반등도 오늘 뭐 세진 않습니다. 일단 45,000원이 이제 중요하고 47,000, 50,000원 요런 가격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근데 뭐 이번 주 FOMC 회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수급 여전히 보시게 되면 장중에 프로그램 쪽으로는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지요. 이런 어떤 수급도 이번 주에는 뭐 큰 어떤 수급이 기대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장 초반의 흐름은 뭐 그냥 보합세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좀 흘러내리는 흐름,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이제 파라볼릭 자도 지금 지난주에 하락 추세로 좀 바뀌었거든요. 일단 주봉상에서는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봉상에서 좀 거래량을 돌리면서 45,000원 회복이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되는지, 이게 이제 주중에서는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고, 밑단은 42,000원, 4만원 어떤 지지를 이번 주 내내 좀 확인하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